한의 작은 마을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윤철이었다.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면역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곤 했다. 그의 꿈은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의학책을 읽다가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슈퍼푸드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 단서는 그를 깊은 숲속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은 전설에 따르면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식물이 가득한 곳이라 여겨졌다. 첫 번째 식물은 강황이었다. 강황은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뿌리는 햇빛에 반짝이며 금빛을 띠고 있었다.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준다고 전해졌다. 윤철은 이 강황을 신중하게 수확해 마을로 가져와 조리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발견은 마늘이었다. 이 순수한 마늘은 일반적인 마늘보다 훨씬 작은 크기였지만 그 향은 대단히 강력했다. 마늘은 자연항생제라고 불리며 다양한 균들과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윤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늘을 식단에 포함하길 추천하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얻게 되리라 확신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였다. 숲 가장자리 쪽에 무리지어 자라고 있던 이 작은 열매들은 그 색상만큼이나 깊고 풍부한 산화방지제와 비타민을 가득 품고 있었다. 이를 먹음으로써 사람들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몸속 세포들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윤철은 이 블루베리를 가지고 다양한 보양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상쾌하고 달콤한 맛과 함께 건강을 선사했다. 찾아낸 네 번째 슈퍼푸드는 생강이었다. 생강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었다. 윤철은 이 생강으로 차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효능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다. 마지막 슈퍼푸드는 케일이었다. 마을 근처 밭에서 발견된 이 케일은 활기찬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미네랄과 비타민 A, C, K가 풍부한 케일은 면역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했다. 윤철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케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개발해내었다. 슈퍼푸드들을 활용한 윤철의 연구와 노력 덕분에 그 마을은 건강이 넘쳐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병원에 가는 일도 드물어졌다. 그리고 윤철은 매일 그의 작은 진료실에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며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그 이후로도 윤철은 더 많은 슈퍼푸드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끝없는 연구는 마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멀리까지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비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윤철은 사람들 사이에 최고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마을 의사로 기억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학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태민이었다. 태민은 어렸을 때부터 잦은 병치레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기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몸에 좋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습관들을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결심했다. 태민의 하루는 아침을 여는 작은 습관들로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태민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조용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일출과 함께 시작하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했다. 태민에게 명상은 잡다한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명상이 끝나면 태민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다. 그는 온몸의 근육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간단한 요가 동작을 통해 피로를 풀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항상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곤 했다. 호흡은 그가 움직임과 정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교였고 스트레칭과 호흡을 통해 그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느낄 수 있었다. 태민은 아침 식사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가득한 스무디를 즐겨 마셨다. 그는 언제나 채소와 과일이 자신의 면역력과 에너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믿었다. 아침 식사 전후로 꼭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는 그의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출근길, 태민은 가능한 한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그에게 제2의 운동이었다. 물론 이는 환경을 보호하는 뜻깊은 습관이기도 했다. 그의 자전거 길은 마을의 숲길을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길은 그에게 출퇴근의 피로감을 잊게 해주었고 자연 속에서의 활력을 주었다. 일터에서 태민은 매 시간마다 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어주었다. 이는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습관이었다. 또한 그는 일과 중 틈틈이 물을 적당히 섭취하며 수분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태민은 카페인 음료보다 녹차나 허브차를 즐겨 마셨다. 이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아주었다.
일과 후 퇴근길에는 꼭 30분 정도의 산책을 즐겼다. 하루의 피로를 걸어가며 씻어내는 기분이었다. 그는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하루 동안 쌓였던 잡다한 생각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저녁이 되면 태민은 가벼운 식사를 하고 자기관리의 시간으로 독서를 선택했다.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건강관리였다. 그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된 몸과 마음으로 다음 날을 준비했다. 태민이 실천한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그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그는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은 태민을 보고 영감을 받아 조금씩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그와 같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결국 작은 습관의 힘은 태민의 마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사람들은 건강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태민이 시작한 작은 변화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공간으로 성장했다. 세 번째 이야기,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여러 변화 중에서도 위생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이 이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김철수 씨의 경험을 중심으로 강화된 위생관리법이 그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설명한다. 김철수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로 바빴고 회사에서는 남들과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작업 환경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철수 씨의 회사는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하면서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매일 아침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출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에서는 일정 시간마다 손을 소독해야 했다. 또한 사무실 내에 자주 터치되는 곳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담당을 정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점차 이러한 변화가 그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는 집에서도 출근 준비 전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하게 되었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용 손 소독제를 항상 지참하게 되었다. 슈퍼마켓에 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할 일이 있을 때마다 손을 소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또한 철수 씨는 음식 위생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 채소나 과일을 사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깨끗하게 씻는 것은 물론 조리 전은 물론 식사 후에도 식탁과 주변을 깨끗하게 닦아 위생을 유지하였다. 회사의 권유로 주 1회 이상 방역을 진행하면서 그는 스스로 집안 청소도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다. 철수 씨는 코로나로 인한 위생 관리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으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그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틈틈이 손을 씻고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코로나 시대에 철수 씨가 겪었던 위생관리의 변화는 이제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그는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강화된 위생관리법은 철수 씨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모든 일의 시작은 언제나 쉽지 않다. 특히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과 같이 다가온다. 할 것도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내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헬스장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운동부 활동을 했어서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교 내내 학업에 치여 꾸준히 운동을 하지 못했고 졸업 후 건강검진에서 체지방률이 과도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처음 헬스장에 갔을 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수많은 운동기구들이 나를 압도했다.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 한 트레이너가 다가와 도와줄까 물었고 나는 그에게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트레이너는 나에게 운동의 기본은 꾸준함이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체력과 목표에 맞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다. 예를 들어 처음 몇 주간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기초 체력을 쌓고 점차 근력 운동과 다른 운동으로 확장해 나가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트레이너의 지시대로 작은 목표를 세웠다. 첫째 주엔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걷기는 기분 전환에도 좋았고 체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됐다. 점차 적응되자 유산소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유산소 운동의 종류도 다양화했다. 걷기에서 조깅, 그리고 나중엔 자전거 타기까지 도전했다. 이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나자 나는 헬스장 방문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기초 체력이 길러지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늘려갔다. 나중에는 스스로 운동 루틴을 계획하고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게 되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운동의 시작이 두렵거나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작은 한 걸음씩 나아가며 꾸준히 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일상이 되고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는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나 자신을 한 단계씩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선사하는 고마운 습관이 되었다.